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박정원입니다. 국민대학교에서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아마 이 법을 통해서 북한을 연구하고 또 이 법을 가지고 통일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장희 부총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제가 뭐 시간이 뭐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받은 것은 최근 북한 법제 동의안과 대외경제개방법제인데요. 골자리 이렇습니다. 북한도 법이 있다는 것이고 현재 북한의 김정은 체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의 동향이 어떤 것인가 좀 살피면서 또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개방의 전략이 법제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도 법이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그것은 법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제대로 된 구속력을 발휘해야 법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형식적으로 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형법이 있습니다. 민법도 있습니다. 또 1990년대 초반 외국인 투자를 위한 외국인 투자법 그리고 또 대외 경제 개방을 위한 대외 경제법. 오늘 뭐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전체적으로 김정은 정권에서의 북한 법령의 정비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특히 김정은은 2016년에 북한의 법전을 보정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주요한 그런 법률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외경제법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폐쇄적인 상태에서는 이 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일부나마 외국에 개방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나서 스스로가 필요해서 만든 법이 대외경제법입니다. 특히 경제라고 하는 것을 쓴 것은 서방으로부터의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법입니다. 왜? 북한에 투자를 하는 투자자는 안정성을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안정성의 확보는 뭐죠? 명시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은 보호해달라, 보장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경제개발할 때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 관련된 법들, 이른바 우리는 이제 개발업체죠. 개발업체를 만들었습니다. 그 똑같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내용과 정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김정은 정권에서의 법제 정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체적으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그런 부분은 일단 김정일 체제에서는 이제 이른바 군 중심이었죠. 선군 정치, 선군 사상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선군 사상이 뭐 주체 사상과 동위에 올라와 있는 그런 정도까지 갔죠. 그러나 김정은이 들어서면서 이 군 중심의 권력 체제를 당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김정은은 아버지도 못했고 할아버지도 1980년 이후에 못한 당대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대내외에 과시를 했죠. 그것은 그만큼 당 중심의 체제를 이끌어 나간다 하는 점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런 가운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판문점 선언도 있었고, 또, 며칠 후면 평양 선언 9.19 합의가 또 있죠. 다시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변화의 내용을 보겠어요. 물론 지금 현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의해서 한 발짝 더 나갈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개선이 돼야 되고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운명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열정과 의지가 있으셔서 이 자리에 계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어느 만큼 전달해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률 아카데미라고 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다시 감사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정은이 강조하고 있는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경제 개선, 또 이 경제 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중국하고 베트남을 비교해서 많이 봅니다. 실제로 법령 면에서 북한이 취한 개혁, 개방에 대한 법령을 보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중국법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법에 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 헌법에 등소평이 개혁 개방을 선언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중국 헌법을 바꾸죠. 중국 헌법에 이 외국인의 투자자를 승인하죠. 그리고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는 그런 헌법적 조항을 뒀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이런 명시적 규범을 만든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사회주의라는 게 자본주의하고 대척점이 있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본을 인정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국가 체제의 이념적 부분에서는 굉장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등소평은 중국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회주의 초급 단계다, 아주 초보적인 단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초급 단계라고 하는 부분. 또 중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완전히 시장 경제는 아니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주의, 중국식 사회, 그게 또 붙입니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이런 용어를 쓰죠. 그런 걸 기억하시면 북한도 이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우리식 사회주의라든가 북한식 사회주의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김정일이 그런 얘기를 썼죠. 그리고 북한도 이 사회주의 제도, 사회주의 경제 원칙에 입각하고 있지만 일부나마 경제 부분에 있어서의 개방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그게 1992년 헌법 개정이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중국과 비교하면 10년 뒤입니다. 중국이 82년이었으니까요. 10년 뒤에 이제 북한이 헌법에 중국과 똑같은 경제 개방을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죠. 그리고 북한은 98년에 경제조항을 완전히 바꿉니다. 골자는 뭡니까? 소유주의 개편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적 자치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말하는 우리 소유권, 재산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 물권이죠. 그야말로 자기가 가지고 소유하고 또 그것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있어서의 어느 누구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게 물권입니다. 이런 물권적 지위를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다만 생활에 필요한 부분만
개인 소유로 인정을 하죠. 대법원은 사회주의 공유제에 따라서 생산수단의 소유는 기본적으로 국가 소유 원칙을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사회단체, 협동단체의 소유가 들어갑니다. 생산수단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땅에 농사를 짓고 농산물을 얻고 식생활을 하죠. 땅에 집 짓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땅에다 공장 짓고 경영을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생산수단이죠. 이 생산수단은 개인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죠. 그런데 대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 90년대 후반 들어서 이루어집니다. 그 전에는 이제 중국에서 벌써 시작을 했죠. 사형경제, 개체경제라고 용어를 써서 바꿉니다. 북한도 그 사이에 여하튼 변화가 있었습니다. 생활의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북한도 90년에 아주 일부 조항만 가졌던 민사 규정을 독립적인 법전으로 만듭니다. 북한에서 민법을 만들죠. 이건 중국에서도 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중국에서 만든 민법에 비교하면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민법전을 만들었다 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제 북한에서 큰 변화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김정은이 들어와서 자주 법을 바꿉니다. 특히 헌법도 막 바꾸죠. 작년 같은 경우는 2번이나 막 바꿨습니다. 4월, 8월 막 바꾸죠. 우리 기준에서 보면 상상을 못하죠. 우리 지금 현행헌법 3년, 34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못 바꾸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렵죠. 어렵게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북한은 쉽게 바꿉니다. 그 점이 이제 다른 점이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는 국민주권주의 하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사회다 하는 것이고, 북한은 1인 지도제, 1인 지배체제죠. 그래서 지도자가 마음을 먹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이 헌법, 특히 이제 김정은 들어와서 이렇게 변화된 내용을 잠시 보면요. 김정일이, 그 아버지죠. 김정은 아버지 김정일이 바꾼 헌법을 김일성 헌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김정일 체제를 공고히 하고 헌법적으로 제도한 헌법이지만 그 이름은 김일성 헌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추어서 김정은도 자기가 헌법을 바꿔서 그 헌법을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로는 공식적으로 북한에서는 현재 북한의 헌법을 김일성, 김정일 헌법이다 이렇게 북한 헌법 서문에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라고 명시하죠. 그리고 현재 국방위원장직을 김정일부터 물러받으면서 이 국방위원장으로서의 군권을 장악하면서 정권을 안정화시켰죠. 그것은 지금 현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갔다가 현재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국무위원장으로 되어 있죠. 국무위원장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또 헌법을 바꿔서 이 찬양하는 할아버지, 아버지의 찬양의 그런 뜻에서 금수산 태양궁전에 대한 찬양 대목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에서는 의무교육에 있어서의 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헌법에서는 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맞게 헌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16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위원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장으로 바꾸고 국무위원회 체제를 북한의 제1 수위의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무위원회는 이 국방위원회 기능을 포함해서 모든 북한의 권력적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실질적으로 국무위원장의 지휘에서 북한에 대한 1인 지도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 4월과 8월에 개정된 부분인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여하튼 4월에 개정할 때는 이 중요한 게 김정은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것을 바꾼 그런 부분이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대통령이 국회의원 내직을 갖는 그런 형국이었죠. 내용은 다르지만, 네, 그게 우리 일반 사람이 이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하여튼 김정은도 그게 되게 이상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병의 부위원장직 같은 것을 폐지를 하죠. 명실 임명무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8월에 개정된 부분인데요. 이 8월 개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무위원장의 국가권력 체계하에서의 위상 이 부분을 보다 분명히 명시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 조항을 추가해서 국무위원장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서 대표하는 그런 지위이다. 즉, 우리로 말하면 국가 지도자의 국가 원수로서의 그런 지위를 구체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최고인민회에서 선거는 하지만 최고인민회 대의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을 적고 있죠. 그리고 여기는 다 쓰지 않았습니다만 좀 됐네요. 이른바 주체사상, 성군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김일성주의, 김정일주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주체사상과 성군사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바꿨죠. 인민주권의 소재에 관해서도 이 주권자의 지위를 확대했습니다. 근로인테리 같은 것을 지식인 표현이죠. 북한의 최근의 법령들을 보면 이제까지 이 사회주의적 색채가 강했던 용어들을 바꿔왔습니다. 현재 북한의 공식 문서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 삭제했습니다. 법에도 그렇습니다. 헌법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규정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또 프롤레타리아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이런 얘기 다 삭제했습니다. 또 이런 근로인테리 우리가 들어도 옛날 얘기죠. 그래서 지식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많은 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권자로서의 그런 범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북한이 일부 시장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헌법에는 아직 사회주의 계획경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정책이고 민족 자립경제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화 또 경제 개선 조치를 통해서 일부 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붉은 자본가 이런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도 종합시장을 공식화했죠. 500여 개 이상의 공식 시장이 형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같으면 식량난이나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쌀값이 안정됐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배급제는 북한에서 무너졌죠. 이 사회주의 통제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게 배급제였습니다. 배급제를 통해서 이동을 제한을 하죠. 근데 이것은 벌써 북한에서 식량난을 겪으면서 그런 이동 통제가 사실상 무용하게 된 거죠. 결국 먹을 것을 찾아서 국경까지 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그걸 기하로 북한에서는 김정일이 여행 자유화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엔에 와서 우리도 북한 주민들에 대해 여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여행 가려고 한 게 아니죠. 먹을 것을 찾으러 간 것인데도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용어 같은 것을 바꿨고, 여기에는 이제 이른바 과학기술 분야 같은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까지 강조됐던 이 군중노선으로서 청산리 정신, 청산리 방법, 그리고 이 대안의 사업 체계라고 하는 경제 관리 원칙, 이런 것들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네, 상당한 변화죠. 특히 이제 대안의 사업 체계의 원칙을 빼고 사회주의 기업 책임관리제라고 하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북한에서 기업소에 관한 법을 제정하면서 이미 10년 전에 법률에 이런 내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이 변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부 다 비슷한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이 2019년에 작년에 8월에 개정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경제 부분에서 이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런 것 때문인지 지난번에 김정일이 나와서 경제 실패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이제까지 북한 당국의 그런 자세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간다라고 하면서 또 다른 그런 측면에서 이 김정은 체제를 우리가 봐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나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하튼 이 경제 부분에서의 그런 변화, 일부 90년대 초부터 시작된 그런 북한에서의 경제 관리 원칙, 또 사회주의 경제의 그런 원칙들이 점차 무너지고 있다. 새로운 형태로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것을 통해서 일부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들어와서 만든 법전이 있습니다. 법전. 북한에서 이 법전에 관한 논의는 법전 발간은 초기 인민정권 수립 때 외에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김일성 체제가 들어서면서부터 공식적인 법전 발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들어와서 이른바 대중령 법전을 만들죠. 대중령 법전이 있으면 대중이 아닌 특별한 법전이 따로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형법 말 때 일반 범죄가 있으면 다른 특정 범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국가보안법에 관련된 범죄라든가 반국가 범죄라든가 이런 얘기를 좀 하게 됩니다.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반국가 범죄, 반혁명 범죄 이런 거죠. 북한은 형법을 보면서 일반 범죄와 반국가 범죄, 혁명 범죄를 따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대중령 법전을 2004년부터 발간해 오면서 이제 대개 2년 단위로 발간을 해왔습니다. 잠깐 중지돼 있다가 김정은 들어와서 2016년에 법전을 했는데 이게 완전한 이 중고판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이루어진 최신 법률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때 법령, 대한민국의 법령은 헌법을 비롯해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본다면 우리 한 4,000개가 넘습니다. 4,400여 개. 법제처 들어가면 이제 나오는데 북한의 이 대중령 법전에서 수록된 법률을 해봐야 300개가 안 됩니다. 또 북한은 이제 하위 귀족에 대한 그 내용들을 자세하게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다르지만 여하튼 양의 측면에서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김정은의 이 법령에 대한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 김정인 들어와서 기존의 법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새로운 법을 만든 비율을 보게 되면 40%가 넘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아주 뭐 짧은 분도 있고 하긴 하지만 이 총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 손을 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뭐 이것은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법 체계에서 상당히 뭐 체계 정합성을 갖추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법 형식에 있어서의 그런 제목을 단다든가 장절 체제를 갖춘다든가 하는 것들이죠. 상당히 우리 법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떤 면에서는 거의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성 체계에서는. 그러면서 또 아주 민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정을 하고 또 뭐 제목도 법률 제목도 바꿉니다. 문화유물, 문화유산 뭐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유네스코에 관한 부분도 있고 북한이 가진 문화재 반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법체계에 관련해서 이제까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그런 법의 형식과 또 법 제정 절차, 법 효력 부분에 관해서 이 법 제정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법 제정법은 일종의 입법법 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법에 관한 법이 우리 국회법에 있죠. 헌법과 국회법에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법 제정법이라고 것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이른바 북한법의 입법 체계라든가 절차에 관한 부분을 여기에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입법 제도에 관한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보다 더 정확한 하위 규정들을 만들어 봐야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들어와서 만든 법 중에 강조되는 부분이 경제개발국법입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경제개발국은 권한면에서 보면 앞서 뭐 요즘 들어보신 낮은 선봉이라든가 뭐 신의주라든가 위아더 황금평 뭐 이런 데에 관한 경제개발, 경제무역지대에 관한 법들은 중앙 당국에서 통제하는 그런 경제특구입니다. 그런데 이 김정인이 얘기한 경제개발구는 지방 중심입니다. 지방의 특성에 맞게 경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공업 중심의 공업, 농업인 농업, 또 국경지대에서는 뭐 무역적인 부분, 무역 관광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법 제정법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법기관의 체계에 따라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단계 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위법은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가장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혼법률 심사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은 무효화시킨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서. 그것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물론 북한은 우리처럼 위헌법률 심사제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입법기관의 하이라키에 따라서 북한의 법령도 효력의 상호관계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수산 태양 궁전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에 이런 그 찬양의 구조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금수산 태양 궁전에 대한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금수산 태양 궁전에 누가 있습니까? 묘지죠, 묘지. 따져보면, 예.
김일성과 김정일의 그런 시신이 영예롭게 안치되어 있는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를 갖추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것을 법제화해 놓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여튼 우린 비교할 게 없네요. 그리고 우주개발법이라는 거예요. 왜 우주개발 만들었죠? 우리 북한에서 미사일 실험하고 하는 거 다 로켓 발사하는 거 다 우주개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핵무기 미사일 개발을 우주개발 사업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순수하게 우주개발을 할 수도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가지 못해서 검증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서 북한의 입법자들하고 이렇게 직접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 우리는 법 만들 때 입법자들한테 직접 토론하지 않습니까? 공청회도 하고 뭐 직접 물어보기도 하고 또 국회의원한테 어떻게 왜 이것을 발의했느냐 하고 따지기도 하고 할 수 있는데 이쪽에서는 전혀 그것이 안 된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법의 분야에 있어서는 북한도 최근에 많이 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만 김일중 대학 법학부가 지금 법률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의 단과대학 체제로 바뀌면서 이 법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쏟아져 나오는 북한법을 지금 현재 보면 그런 내용들을 쉽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냥 뭐 짤막하고 뭐 이랬던 그런 법률들이 아닙니다. 상당히 좀 체계화되어 있는 그런 법령 체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미흡하지만 북한의 종래에 있던 그런가 비교할 때는 그런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형법 같은 거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형법이 이렇게 왜 자꾸 바뀌죠? 그만큼 북한 사회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른바 개인적 법이 개인적인 법이 뭡니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폭행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게 생기죠? 우리 사회에서는 되게 돈이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도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시장을 통해서 수익을 받죠. 수익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른바 부를 축적합니다. 왜 그게 가능해졌죠? 아까 말씀드렸죠. 북한에서 개인 소유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인이 살림집, 즉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땅은 안 되지만 그리고 건물도 소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장을 개방하면서 시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붉은 자본가들 돈을 축적하고 축적된 돈을 가지고 굴리죠. 그래서 시장으로부터의 유통이 형성되는 겁니다. 유통이 형성되는 건 뭡니까? 직접 돈 들고 다닙니까? 아니죠. 불안해서 어떻게 다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뭐로 발전하죠? 금융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 돈주라든가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북한에도 이제 그런 게 이루어지고 유통망이 형성되면서 그것을 통해서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상업은행법 같은 거, 중앙은행 외에 상업은행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합니다. 평양에 지금 택시가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90년대에 이 외국인의 해병 합작을 가능하도록 하고, 이 소유의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이 생산수단 부분에 기본적으로 교통 부분에게는 육상, 해상, 항공, 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육상에서 철도, 부분, 철도 도로 부분은 국가가, 독점적으로, 갖도록 되어 있는데, 해운 뺐습니다. 해운. 도로하고 해운은 뺐습니다. 철도만 남겨놓고. 그래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외국과의 합작이 가능하도록 됐죠. 그래서 평양에 택시 회사가 들어가게 된 거고, 평양에 이제 운수회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해운 부분. 해운도, 국가만이 할 수를 했는데 풀었죠. 그래서 해운회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대개
선박을 보면 선박에 그 주인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선박들 보면 보죠. 우리로 말하면 뭐 한진해운 큰 회사니까 한진해운 없어졌습니다. 그런 것들 보면서 저 배가 누구 배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북한의 큰 배들 보면 다 뭐가 있습니다. 인공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 북한 배를 그런 거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공기를 가리고 합작해서 길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인식이 안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해운에 대한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북한이 그 해운에 대한 합작 해설을 만들 수 있게 됐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제재를 피하는 그런 성공이 또 이루어집니다. 여하튼 그 형법의 개정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 슬쩍 보기만 해도 북한의 그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장법 같은 게죠. 협동농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분조관리제 부분이죠. 옛날 같으면 한 분조가 20명, 30명인데 지금 분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가족 단위로 줄었죠. 줄으면서 그 농장으로부터 나오는 수익을 더 많이 개인이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잉여 부분은 시장에 갖다 파는 거죠. 처음에는 물물 교환했지만 지금은 화폐로 교환하는 것이죠. 달러, 인민폐 이런 거로 바꾸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 농장법에 반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헌법적으로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관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몇 개 조문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는 북한의 상당 부분의 법에 대해서 김정일이 손을 대고 있다. 물론 김정일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만큼 변화된 생활, 현실을 규범화가 맞추려는 노력을 북한이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경제에 관한 부분인데 말씀드렸듯이 90년대 말, 80년대 말, 90년대 들어서면서 북한이 이른바 이 경제 부분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90년대 초반 하게 되면 김일성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김일성이 94년에 사망했죠. 살아있는 동안에 김정일이 이른바 어떻습니까? 공동지배 체제를 형성하고 있었을 때죠. 이때 김정일이 주도적으로 한 부분이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한 변화. 일부지만 문을 여는 조치들을 취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에서의 이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해야 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92년에 외국인 투자법제 대개 문제. 92년에 아까 말했습니까? 외국인의 개방을 하는 헌법을 개정했다고 그랬죠. 그 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한 겁니다. 헌법이 바뀌지 않고 있었다면 이건 다 위반이죠. 북한에서도. 헌법을 바꾸고 나서 외국인 투자법, 대외경제법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92년 헌법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 합법적 권익 보장, 외국과의 기업 합작 장려. 이 조항이 기본적인 외국인 개방에 대한 헌법적 근거였고, 이 98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소유에 대한 변화, 소유권에 대한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90년에 민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98년에 헌법 개정을 99년에 민법을 개정합니다. 개정해서 이 민법과 관련된 이 소유에 관한 부분을 바꿉니다. 그래서 헌법과 민법을 일치시키죠. 여기에 중요한 게 이제 원가, 가격, 수익이라고 하는 개념을 헌법에 못을 박습니다. 명시를 하죠. 우리도 이것은 헌법적으로 찾아도 없습니다. 근데 북한에는 이런 자본주의적 용어를 헌법에 담고 있다 합니다. 무역도 국가가 독점적으로 했었는데 사회협동된 점을 추가를 하죠. 그래서 대외 개방을 확대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북한의 용어는 특수경제지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경제특구입니다. 경제특구에 대한 설립의 근거를 98년 헌법에 두죠. 그래서 이것을 기하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낮은 선봉 경제무, 물론 그 전에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었습니다만 낮은 선봉 경제무역지대법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신의주 경제특구, 그리고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서 개성분담법, 금강산 관광 지구법 같은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대외에 관련해서 중요한 게 뭐니까 토지임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토지 부분은 국가, 협동단체 많이 소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엔 임대 제도도 없었습니다. 근데 당장 외국인 투자해서 북한 땅에 와서 하여튼 철조망을 쳐놨지만 거기에 와서 공장을 지어서 경영을 해서 뭐 하라 그러는데 이 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만든 게 이 토지임대법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북한에서 이제 토지 이용권이 나오죠. 물론 중국에서 말하는 토지 사용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는 국가이지만 이용하고 사용하는 그 이용을 통해서 사용료를 내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 경제 개방을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든 법이 토지 임대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차에 관한 그런 의미가 북한에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저당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몽땅 투자하는 돈을 자기 돈으로 한다면 대단한 재력가죠.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출 받을 때 기본적으로 그런 공장 부지라든가 공장 건물이라든가 또는 다가올 수익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대출 받아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토지에 대해서 분명한 소유 개념을 확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전에는 북한에 그런 제도가 없었던 겁니다. 부동산이라는 용어도 없었죠. 이 부동산이라는 용어도 민법에 들어가면서 북한에서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북한이 대외경제 외국인 투자를 위해서 만든 법이 대외적인 부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내법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민법도 만들게 되고 산림집도 만들게 되고 기업소법, 농장법 이런 걸 만들게 되는 겁니다. 결국 문은 열어놓고 해보면 외국인 투자 보장한다는데 역으로 보면 본인들의 그런 권익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이런 법과 함께 대내적인 국내적인 법령을 개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민사관계법 같은 겁니다. 대민사관계법, 우리로 말하면 섭외사법입니다. 국제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국제자가 붙었지만 이거 국내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제 간의 분쟁이 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중거법을 어떤 법으로 할 것이냐는 겁니다. 당연히 자기 법으로 해야지 보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은 폐쇄적인 체제에서 이런 섭외사법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섭외사법의 필요성이 커진 거죠. 민사적인 분쟁, 법률관계를 하는 데서 중거법은 자기 법을 한다.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왜 이게 필요했습니까? 직접적인 것은 제1조선의 문제죠. 제1조선이. 북한에 있는 북한 국적자죠. 국적자들이 여하튼 자연사를 한다든가 하면서 거기 있는 자산의 보호. 또 일본은 또 북송교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일본과의 그런 법률적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그런 필요성이 또 있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화관리법. 외국인 투자 이민폐 갖고 들어오겠습니까? 조선폐 갖고 들어오겠습니까?
달러나 뭐 중국 돈 갖고 들어오겠죠.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대외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외부로부터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그런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물권 관련 법들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민법에 관한 부분이죠. 그리고 철도, 토지, 산림법. 대개 국가 소유 대상에 관련된 그런 내용에 관해서 정비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밖에 문헌법, 최신법, 우리 최신 요즘 안 쓰죠, 그죠? 옛날에 우리 최신부 있었습니다. 이게 정보통신부로 바뀌고 정보통신부로 바뀌고 지금 뭐 방송통신위원회로 바뀌었죠. 지금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실제로. 신문 만드는 사람이 뭐 방송하고 있고 방송사가 이제 인터넷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구별 못 하실 겁니다. 융합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최신 부분이 이제 국가 독점이었죠. 우리 옛날 최신부는 국가 독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통신 다 민영화 됐죠. 뭐, 최신에서 하는 뭐, 지금 금융도, 그렇습니다. 이 국가 독점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최신부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죠. 근데 북한은 아직 최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에 관한 법입니다. 이 부동산 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동산 이용에 대한 공시제도를 만들었죠. 부동산의 물권적 지위를 공시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등록에 대한. 이 결국 등록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뭐로 연결되겠습니까? 우리로 보면 세금이죠, 세금. 북한은 현실적으로 세금 없다 그럽니다. 세금을 폐지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세금이 있는 거죠. 특히 외국인 투자법, 뭐 경제지대법 하면 세금이 있습니다. 우리 개성공단법 보면 세금이 있습니다. 세금을 이제 10년 동안 위에 뭐 감면하고 있었죠. 10년 지나서 이제 세금 내려고 그러는데 다쳤습니다. 아깝게. 그래서 북한이 요구하는 게 이제 세금제도 요걸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리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갈등된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튼 북한에서 이제 부동산 관리법이라고 만든 건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민성이 이제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개발 개선 조치죠. 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경쟁 면적을 현재 400평까지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시장이 종합시장 합법화했죠. 북한의 문건을 보면 이미 2003년부터 이것을 합법화하는 작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김정일이 이제 이런 그 변화된 그런 사정에 따라서 이 정책을 전개하는데 이 정책 전개에 대해서 이른바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뭐 약간 우습게 금순환 중궁전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우주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정책 위반자들이 그만큼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다 무시해버렸죠.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 대회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북한도 이제 그 유엔의 인권위원회에 정기 리포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항상 얘기하죠. 우리 인권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해서 형법도 이렇게 바꿨다. 헌법에 이런 거 줬다. 뭐 여성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한다. 아동 권리 보장한다. 장애인 권리 보장한다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 이런 법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국가 경영적 측면에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법 제도와 우리와 같은 법치는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이것을 대외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기존의 사회주의 경제를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개방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정인이 들어와서 실시한 경제 개선 조치입니다. 아마 다른
강의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많이 들어보신 분이 628 농업개혁, 기업소, 그리고 경제개혁 조치죠. 이 점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대무역도 보다 강화하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막혀 있죠. 경제특구도, 경제개발구, 경제무역지도를 통해서 확대하고자 하는데, 역시 지금 막혀 있습니다. 거듭 강조를 하고 있죠, 김정은은. 자력경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돌파구가 지금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신년사 얘기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실패 국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민복지라고 하는 거죠. 인민복지. 북한에서는 식의주입니다. 우린 일반적으로 의식주 얘기해야 되니까, 어떻게, 있는 게 먼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때깔이 좋아야지 잘 먹고 잘 사는지 몰라서. 근데 북한은 아예 처음이 식입니다. 식. 먹는 겁니다. 이밥에 고깃국입니다. 이밥에 고깃국. 쌀밥에 고깃국인데, 구체적으로 돼지국 얘기하죠, 지금. 그리고 쥐야지. 당연히 있는 것은 비단옷이죠. 비단옷. 이게 김일성이 얘기했는데 그 손자 김정은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상당히 서글픈 얘기입니다. 우리는 기아집 하면 성에 안 차죠, 그죠? 그쪽에 아파트 정도는 돼야지. 그것도 서울에 있는 서울 모 지역에 있는 아파트 정도 돼야지 이제 위세를 떨칠 수 있는데 아직 기아집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번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김정은의 경제개발국법, 경제개발국. 상당히 김정일이 의욕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 체계로 보면 이 시행령, 우리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하위 규정까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도 하위 규정을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을, 그거는 앞에 이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비롯해서 낮은 선봉의 경제무역지대법이 참고가 됐던 것이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개성공단법을 통해서 그것이 상당 부분 학습이 됐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법에 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자법이 기본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상당히 많이 개정되어 왔습니다. 변화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하위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북한 지역에 기업 활동을 할 때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투자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게 뭡니까 또. 거기서 번 돈은 송금을 해야 되죠. 자유로운 송금이 이루어져야 되는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법적인 송금이죠. 자유롭다기보다는.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투자하지 않죠. 맞습니다. 지금 베트남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투자해서 직접적으로 돈을 가져 나오지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그것을 합법화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경제에 관련된 법들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이죠. 세관법 같은 거. 그리고 중요한 이제 특수경제지대에 관한 경제특구법입니다. 초기에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이었다. 자유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눈에 거슬렀는지 자유를 떼버리죠. 떼고 낮은 선봉을 붙여서 나선경제무역지대법을 했습니다. 이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은 어떻게 보면 북한 전역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는데 이걸 축소해버린 거죠. 낮은 지역에만 축소를 합니다. 결국 다른 지역도 펜스를 쳐놓고 그 범위 내에서만 투자를 하라 하는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남북 간의 경제협력도 개성처럼 금강산 이렇게 정한 것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북남경제협력부를 만들었는데 북한 전역에 대해서 그것을 열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한계죠.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남북경협을 확대시키고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 한정된 개성이나 금강산 이 한정되어 있는데 하지 않고 우리 김정은이 20몇 개의 경제개발구를 지정해 놨다면 그 지역 모두에 대해서 우리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막혀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더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관계에 막혀 있는 동안에 북한은 금강산 관광지법을 금강산 국제관광특급법으로 바꿨습니다. 법 체계가 바뀌어진 거죠. 신의주 특별행정구법도 신의주 국제경제지대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간평 위화도 경제지대법을 또 따로 만들었죠. 그리고 경제개발국법을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개성공단도 만만만 바뀔 수 있죠. 무슨 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해버리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게 상당히 남북경협이 다시 제기된다면 새로 협의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북한에서 얘기하는 경제, 우리 쪽에서 정리를 한 거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도 금강산도 북한은 속내가 금강산만 아니라 원산도 원산은 지금 김정은이 무지하게 강조하는 것이죠. 연계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신의주분 이 일대의 압록강 하구의 한간평 위화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나사는 그나마 돌아가고 있는 이제 중국의 투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외의 지역들은 지역적인 그런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평양에도 이 경제개발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기술 분야 같은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북한 스스로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 자료입니다. 북한 자료. 그래서 이 개발구도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공업개발, 농업개발, 공항개발, 수출가공업, 첨단기술개발 라고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이 특징적인 그런 그 아이템을 전제해서 개발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현재 여기 돌아가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관광 분야하고 몇 개 부분만 돌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계획에 지금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김정은은 아마 이 경제특구 개발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는 경우에도 이런 점들을 최대한 우리가 잘 이해해서 상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 김정은은 보다 더 이런 점에서 법제 부분에서의 체계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그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기회가 마련된다면 대외적인 부분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확대 강화할 것이고 우리 남북 간에 있어서의 경협도 확대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저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마음에서 8시에 시작하니까 한 번 정도 하고요. 네, 좀 강의 잘 듣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런데 북한의 시장
대외 경제 관련 시장을 강조하고 또 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기획할 때는 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이 법제와 관련해서 변호사 있습니까? 네, 북한에 변호사법이 있고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북한의 변호사는 우리의 변호사의 기능과 역할과는 좀 다릅니다. 역시 이제 우리는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변호사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활동할 수 있는데 북한은 집단주의 하에서 이 조선 변호사 협회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이 변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임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경우는 변호사를 만날 수가 없죠. 북한의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을 보게 되면 변호사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긴 합니다만, 직접적으로 변호사의 존재를 확인한 것은 탈북민들이 제3국에 갔다가 다시 북송될 때, 그때 이제 북한의 변호사를 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사이에 이 제3국에서는 국제 인권 규약에 따라서 그 절차를 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북한의 변호사를 불렀다라고 하는 정도입니다. 숫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북한에서 변호사법에 따라서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자격, 변호사의 임무, 기능에 관한 법률은 있습니다. 근데 예컨대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우리 변호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데 북한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에 있어서도 검사의 관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체제는 매우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북한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또 해외 회의에 보면 북한의 변호사라고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는 이제 이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 저작권이나 이 특허와 관련해서 북한의 변호사들이 중국에 나와서 이 법적 업무를 하고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고, 일부는 중국의 법무법인하고 계약을 통해서 앞으로 업무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어 있긴 합니다. 네. 피해가 많은 것으로 그런데 앞으로 남북 관계에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신경 관리에서 남북 관리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남북 공동 시비전 아니 공동 대처다 네,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이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북한에 제의를 했는데 북한의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우리 민주평통이나 통일부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에 이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쓴 적이 있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북한에 제의를 해놓은 그런 상태고, DMZ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전염병 감염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을 마련하자고 하는 기본적 계획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부분에서 이제 북한과의 공동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은 주권적 차원에서 입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아마 다음 시간이 또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고맙습니다.